262쪽하고 263쪽 두 페이지가 남아서 이거 하고 생산자 질문 받고 알케인 질문 받을게. 우선 262쪽에 삼각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기할 게 좀 많거든. 선생님이 한 바닥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어. 내가 한 바닥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 다 하고 정리할 수 있게 우선 쭉 들어봐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거든. 고등학교 때 이제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게 크게 5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좀 다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제 흔히 기본 도형이다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기본 도형이다라고 부르는 게 크게 2개가 있는데 그게 삼각형하고 직사각형이야. 이 기본 도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해서 그래. 삼각형하고 직사각형은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해서 저기서 모든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건 모든 것들의 넓이를 저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게 될 거거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게 될 텐데 그것조차도 이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가로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거든. 첫 번째로 삼각형의 넓이, 그냥 애초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한단 말이야. 우리가 밑변을 요거를 만약에 밑변이다라고 한다면 높이의 정확한 정의가 뭐니? 높이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돼. 밑변과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가 되고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거리를 우리가 높이로 정의할 거다라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밑변의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여기 넓이 일반적으로 S 스퀘어라고 해서 S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 중학교 때 배운 게 하나가 있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도 정확하게 중요하게 쓸 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넓이를 또 구할 수가 있냐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거의 끼임각을 알 때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임각을 세타다라고 한다면 넓이 S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었냐면 2분의 1 A, B, sin H로 구할 때 sin 세타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높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높이. 우리가 이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를 H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잖아. 얘가 직각이잖아.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A가 B변이고 높이가 H가 되면 sin 세타가 뭐랑 똑같니? A분의 H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A를 왼쪽으로 넘기면 H가 뭐랑 똑같냐면 A sin 세타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H 대신에 A sin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 식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운 두 가지 방법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수학상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중요도는 그렇게 높진 않거든.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고등학교 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공식을 쓰지 않고도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걸 해서 구하면.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언제 쓸 거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개인적으로 그 경시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 우리는 살면서 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근데 모의고사 수능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모의고사에는 종종 튀어나오고 학교 내신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는 애라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스몰 s라는 걸 정의할 텐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하면 스몰 s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는 루트에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요거다. 이렇게. 이게 헤론의 공식이다. 세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에서
하나씩 뺀 거랑 걔랑 다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돼. 얘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면 증명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이걸 써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해서.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 될 거야. 오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두 가지 모두 4번, 5번 둘 다 뭐냐면 세 꼭지점에 좌표를 알 때야. 좌표를 알 때. 만약에 한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뭐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c의 좌표를 x3, y3다라고 한다면 넓이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요 기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초등학교 경시대회 때 배웠던 건데 교과과정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야? S는 2분의 1의 절대값 기호거든. 이 세 점의 좌표를 세로로 쓸 거야. 이렇게 x1, y1, x2, y2, x3, y3 순서는 안 중요해. 나는 그냥 순서대로 썼는데 순서 안 중요해.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 쓴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줘야 돼. 이렇게 첫 번째 쓴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아래로 곱하는 것들은 더 할 거고 왼쪽 아래로 곱하는 것들은 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1, y2, x2, y3, x3, y1 곱한 것들을 다 더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분의 1에 절대값에 이렇게 곱한 x1, y2 그 다음에 x2, y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x3, y1은 더할 거고 이렇게 곱한 것들은 다 뺄 거야. 이렇게 곱하면 x2, y1이지. x2, y1 빼기 x3, y2 빼기 이렇게 하면 x1, x3 x1, y3 그 다음에 넓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쳐주겠다. 이게 넓이 공식이야. 왜 저렇게 되는지는 5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 5번은 저렇게 임의의 좌표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7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7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거 하고 필기 정리할 시간 줄게. 735번 문제를 풀면 735번에 A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B가 2, 마이너스 5고 그 다음 C가 3,1이다. 자, 이렇게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거든. 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인데 이거야. 넓이의 정의를 쓰는 거야. 정의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요 공식을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얘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왜냐면 강요는 아닌데 공식을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좀 추천을 하는 편이야. 나는 안 써. 참고로 나는 알지만 안 써. 내가 추천할 방법은 뭐냐면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거야. 나는 이걸 너희가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결국 이걸 쓰겠다는 거야.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해볼 건데 우선 공식만 한번 해볼게. 자, 이는 공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넓이 S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좌표를 쓸 거야. 위아래로 쓸 건데 웬만하면 간단한 애를 첫 번째로 쓰는 게 좋아. 사실 제일 좋은 건 세 꼭지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면 원점 여기다 00, 00을 쓰는 순간 계산이 많이 간단해져서 원점을 쓰는 게 좋은데 지금은 원점이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쓸게. 마이너스 1, 4, 2, 마이너스 5, 3일 쓰고 첫 번째 쓴 것만 다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곱하는 것들은 다 더할 거야. 이렇게 곱하는 것들은 다 더하겠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절대값 꼭 써주고 이렇게 곱하면 5지.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2. 이렇게 곱하면 10이야. 그 다음 이렇게 곱하는 건 다 빼겠다. 이렇게 곱하면 4니까 4를 빼서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잖아. 마이너스 15를 뺄 거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2분의 1에 얼마니? 이렇게 7 마이너스 1, 11, 12, 27. 그래서 2분의 27이 답이 되는 거지.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거든.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만 좀 잠깐 만약에 정리가 필요하면 적어줄래? 만약에 나는 이거 안 적어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적어놔도 되고. 선생님, 절대값인데 풀마다 안 쓰다 보면 그 삼각형의 넓이라서 풀을 넣어서 그치, 넓으니까 무조건 양수해야지. 그리고 절대값인데 뿔말을 안 쓴다는 건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일 때나 뿔말을 쓰는 거지.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그냥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 그렇구나. 이쪽만 정리해 봐, 이쪽만. 선생님, 응. 근데 저기는 그 꼭지점에 좌표를 이용한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나? 저거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보여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공식만 지금 내가 보여준 거야.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다. 알면 편한 건 사실이야. 선생님, 2번을 구할 때요. H 자리에 저 식을 넣어서 H 대신에 여기 H 대신에 A 사인 세타를 집어넣은 건데 지금 여기는 내가 여기를 밑변에 A로 치면 여기는 밑변에 B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저기다가 쓰진 않아. 기본 도형이라는 게 문제를 풀 때 저렇게 도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그치. 그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수학이야, 수학. 그 수학에서 늘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지.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쓰고. 선생님, S가 넓이 맞죠? S 스퀘어야, 스퀘어. 스퀘어 사각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넓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저기 넓이에다가 S를 이 S는 그 넓이 S가 아니라 그냥 기호를 약속한 거. 스몰 S. 그래서 내가 스몰 S라고 얘기한 거. 내가 헷갈리려고 일부러 여기 넓이라고 쓴 거. 헤브라데 공식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 아,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인데 결국은 코사인 법칙은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각 하나 찾겠다는 거예요. 네. 2번으로 바꿔서 문제 풀겠다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계산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사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활용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왼쪽만 쓸게.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이때는 이걸 써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걸 써야 되는구나라고 외워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사실 쓸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어. 나한테 어떤 문제를 갖다 주든지 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나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7가지로 풀 자신이 있어. 왜냐면 다만 그냥 시간이 뭐가 더 오래 걸리고 뭐가 더 간단한 거에 뿐인 거야.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지금 A, B, C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제가 한번 자세히 찍어볼게. A가 마이너스 1,4야. 마이너스 1,4니까 여기쯤 있다고 쳐보고. 그 다음에 B가 2, 마이너스 5니까 여기쯤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C가 3,1이니까 여기쯤 있다고 쳐볼게. 삼각형. 자, 지금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삼각형은 항상 모든 거 삼각형뿐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정의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정의로 풀 수 있어. 정의로 풀 수 있다. 자, 정의로 풀려면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하지. 뭘 밑변으로 놓고 뭘 높이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얘를 밑변으로 잡아볼게. 요거를 밑변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럼 나 지금 밑변의 길이 알 수 있니 없니? 알 수 있지.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루면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루트에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니까 81 루트 90이니까 3루트 10이네. 3루트 10. 이게 지금 밑변의 길이. 그럼 이제 높이만 찾으면 돼. 높이 어떻게 찾냐? 높이의 정의가 뭐야?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잖아요. 길. 이 높이란 말이야. 이게 뭐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지금 얘는 이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을 L이다라고 한다면 L에서 점 C까지의 거리가 높이 H가 될 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이거 식 찾을 수 있지. 이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식 찾을 수 있다. 기울기 x 증가량 3이고 y 증가량 마이너스 9니까 얘 지금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은 뭐 요걸 쓰던 상관없으니까 요걸 써볼까? 기울기가 3이고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y는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럼 얘는 y는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얼마지? 기울기가 아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다 왼쪽으로 넘기면 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거네. 여기서부터 3,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높이가 되겠네. 그럼 여기 써볼 때 높이 h는 자 루트 10분의 절대값에 x에다 3 집어넣으면 9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없어져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10분의 9 루트 10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10 곱하기 10분의 9 루트 10이네. 여기 없어져서 똑같이 2분의 27 나올 거야. 나는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야. 조금 너네한테 욕심을 좀 부리자면 나는 끈기가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 선생님 모르겠어라고 갖고 와. 난 그러면 조금 아쉬운 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무거운 거지 나는. 왜냐면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귀찮음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하기 귀찮았구나. 생각하기 귀찮았구나. 그러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 과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될까? 놀랍지만 정말 놀랍지만 나 초등학교 3학년 경시대 문제야. 초등학교 3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경시대회가 뭐니? 경시대회는 뭐야? 누가 수학 많이 배웠냐? 아니야. 누가 더 수학적 감각이 좋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야. 누가 더 센스 있고 누가 더 수학적으로 사고력이 있냐를 묻는 거거든. 이게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저 세 번째 좌표평면의 성질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4야. 자, B의 좌표는 2, 마이너스 5야. C의 좌표는 3,1.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방법은 내가 고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를 다녔을 때 그 어떤 선생님들도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방법인데 나는 그냥 이걸 썼거든. 속으로 늘 답답했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할까? 봐봐. 선생님이 모든 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다 얽히고 얽혀 있어. 선생님이 이제 어제 중학교 1학년 애들 너네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옆에서 공부할 때 내가 여기 중학교 1학년 특목고반에 수업할 때 내가 1시간 동안 역사 설명했거든. 수학 이제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럼 이제 내가 역사 얘기를 할 때 내가 과연 이걸 다 막 달달 외우고 있어서 설명하는 걸까? 아니야. 역사도 다 인과관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이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전쟁 없고 이유 없이 일어나는 발견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퍼즐을 맞춰 나가다 보면 그냥 잊을 수가 없는 것뿐인 거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뿐이야. 똑같아. 다 모든 것들은 얽혀 있어. 내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 설명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시작했거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시작했어. 내가 넓이를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지? 기본 도형 얘기했잖아. 모든 도형의 넓이는 기본 도형이 시작했어. 이게 언제부터 쓴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썼던 방법이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흙바닥에다가 나뭇가지로 선 그림 그려가면서 넓이를 구하는 수학자들도 삼각형하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다고. 모든 것들. 똑같아. 나 지금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내가 수업하면서 너네한테 단 하나도 허투루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얘기 안 하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다 중요하고 사용도가 있기, 활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좌표평면이지. 좌표평면의 정의가 뭐야? 수직선 두 개 직교에서 만드는 거. 실수. 수직선 두 개를 직교에서 만드는 거. 근데 내가 늘 뭐라 그랬냐면 좌표가 x좌표는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좌표는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드는 것들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직각을 만드니까.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한 가장 쉬운 삼각형이 뭐야? 직각삼각형. 자, 좌표 세 개를 알아. 내가 점과 점 사이 거리할 때 너네는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냐? 난 좌표가 나오면 늘 너네가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해볼까? 얘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해볼게. 그럼 여기 40. 얘 x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 그럼 마이너스 1. b도 똑같이 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오고 여기서 이렇게 안 내리고 c에서 내릴게. 왜냐면 b에서 내리면 잘리니까. c에서 내리면 여기가 지금 3이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남은 도형들이 다 뭐니? 다 기본 도형인데 그 기본 도형 중에서도 제일 쉬운 기본 도형들만 남잖아.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거 3개 빼면 돼.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에 풀 수 있는 문제지. 이런 게 필요하냐고. 나는 진짜 궁금한 거야. 이게 필요할까? 이게 필요할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경시대회 공부하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이걸 가르치더라. 내가 물어봤어. 우리 왜 필요하지? 이걸 왜 써? 이게 필요하면 되잖아. 엄마도 범찌더라고. 그러게? 이거 왜 하냐? 나는 그런 생각들이 너네한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할 때. 모든 공부를 할 때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면 내가 하라는 거 하면 돼. 내가 하는 거 하면 돼. 왜냐면 난 내가 다 생각해보고 안 해도 될 건 다 걸러줄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이거 되게 쉽잖아. 지금 얘 밑변의 길이가 얼마니?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니까 네.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 4야. 그치? 여기 지금 y좌표가 4고 여기 y좌표 마이너스 5니까 세로의 길이 9네. 이렇게. 여기 높이가 9고 가로가 9고 가로가 4고 세로가 9야. 그럼 전체 36에서 이 직각삼각형 3개 빼면 될 거야. 자, 이 높이가 9고 이 길이 얼마니?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x좌표가 2잖아. 네.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3이네 3. 2분의 27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고 얘는 밑변이가 4고 높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 3이지. 여기 y좌표 4니까 여기 6이네. 얘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5지. 얘 2분의 5. 그럼 2분의 32, 2분의 10이니까 2분의 44? 36에서 2분의 44 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겠지. 2분의 44 맞아. 근데 저거 나 계산 잘못했나? 30이니까 아니 1이랑 저거 어디지? 5니까 6. 아 여기 1이랑 5. 근데 위에 C지. 아 여기가 6이구나. 그지? 여기가 3이지. 그럼 9, 18, 45, 2분의 40. 그럼 똑같이 나오겠지. 27. 이게 내가 그래서 너네들한테 문제를 풀면서 그냥 귀찮다고 빨리빨리 풀려가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얽히고 얽혀있어. 지금 735 문제는 이거 말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제일 쉽고 제일 무난한 방법 이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야.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야. 이게 유용한 게 딱 하나가 있어. 유용한 게 딱 하나가 있거든. 언제냐면 세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셋 중에 하나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 셋 중에 하나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면 좀 의미가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절대값이라 경우 나눠야 돼. 경우를 결국은 나눠서 쓰게 되거든. 만약에 세 점이 잡히면 문자로 하나 주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림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을 거거든. 근데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직선과 점 사이에 대류하는 방식 있잖아요. 거기서 분모의 루트가
안에 미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미지수로 써도 돼. 미지수로 써서 분모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양변으로 넘겨간 다음에 루트가 있어도 양변 그냥 제곱해버리면 그냥 방정식처럼 쓰면 되는 거지. 괜찮아. 사실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지워도 되지? 그 넓이 세 가지가 정리를 하는 거는 아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거 보여준 거고 공식은 이거 보여준 거고 좌표 측면이 방금 한 그림 그려서 하는 거 보여준 거. 선생님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뇌과학자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뇌에 대한 얘기랑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뇌가 어떤 걸 제일 잘 기억할 것 같니? 뇌가 제일 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뇌가 제일 잘 기억하는 건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뇌는 자기랑 관련된 걸 제일 잘 기억해. 그리고 생존 본능 때문에 진화도 그렇게 돼서 뭐뭐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뭐일까를 더 기억한대. 질문을 더 잘 기억한다는 거고 자기랑 관련된 걸 제일 잘 기억한다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걸 당연히 제일 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 내 머릿속에 제일 잘 남는 방법은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늘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 뭔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747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치고 스톱풀 좀 하나만 할게. 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돼요. 각의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다가 밑줄 좀 하나 넣어볼게요. 얘는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이것만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이게 이제 내신용 문제야. 완전 철저하게 내신용 문제거든. 철저하게 내신형 문제인데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건 사실 어려운 건 만약에 어떤 직선 L1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직선 L2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L1과 L2의 각의 이등분선 L1과 L2의 각의 정확히 얘기하면 이 둘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인데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이등분선은 몇 가지가 존재할까? 두 가지가 존재하지. 이렇게 지금 작은 각을 이등분하는 애가 하나 존재할 거고 큰 각을 이등분하는 애가 이렇게 존재해. 두 개가 존재해. 자, 이 두 개를 따로따로는 못 구하고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따로따로는 못 구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자, 그게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각의 이등분선을 내가 이렇게 가볼게. 자, 이걸 내가 흔히 L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L에 자 이제 잘 봐봐.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볼게. 임의의 점을 이렇게 P라고 해볼까? 쟤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성질이 하나 나타나거든. 무슨 성질이냐면 점 P에서 L1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점 P에서 L2까지의 거리, P에서 L1까지의 거리와 P에서 L2까지의 거리는 늘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핵심이야. 자, 왜 그렇게 될 거냐면 자, 점 P에서 L1까지의 거리의 정의가 뭐니? L1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야. 점 P에서 L2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야.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뭐야? 합동이야. 공유하고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직각이고 각이 같으니까 이 RHA 합동이라고 해요.
합동이. 두 거리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내가 여기 지금 L 위에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항상 거리가 같지. L 위에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거리가 같으니까 그걸 x, y로 놓고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볼게.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놓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점 P, x, y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야.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에 그냥 x 자리에 그냥 x 집어넣을 거고 y 자리에 y 집어넣을 건데 절대값 써주면 되는 거지. 그냥 식이 올 거야. 2x 더하기 y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점 P에서 L1까지의 거리. 점 P에서 L2까지의 거리도 루트 5분의 절대값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루트 5 사라져서 루트 사라져서 결국 뭐만 남냐면 그냥 절대값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절대값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지금 완벽하게 둘 다 양쪽에 절대값이 취해져 있지. 우리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 할 때 선생님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절대값 x는 절대값 y 이거 어떻게 풀기를 선생님하니? 기억이 안 나. x는 뿔마 y야. 둘 다 절대값 있을 때는 그냥 절대값 벗기면서 한쪽에만 뿔마 붙여주면 돼. 어디다 붙이든 상관없어. 얘는 그냥 절대값 벗기면서 한쪽에 뿔마를 붙여주면 된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뿔마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그럼 만약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선생님 그냥 바로 정리할게. 플러스일 때는 넘기면 x 그다음에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플러스 3y 그다음에 플러스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하나 나올 거고 또는 여기 좀 밑에 놨을까? 또는 마이너스 x일 때 넘기면 3x 마이너스 1은 2y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y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는 0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 두 개가 하나는 얘일 거고 하나는 얘일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저게 다야. 선생님. 응.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두 각이 수직이라 수직 아니야.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 둘이 이루는 거 수직이라는 거 그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 그것도 아니고. 수직 아니어도 상관없어. 지금 뭐 수직이긴 한데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얘는 방법을 알면 되게 쉽거든. 방법을 모르면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딱 내신을 위한 문제야. 정말 내신을 위한 문제.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서 내가 사과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대신 사과를 하려면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 이런 문제를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난 이런 문제가 너무 싫은데 억울하지만 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 A 문제는 정확히 모르지. 굳이 찾자면 찾을 수 있어. 굳이 찾자면 봐봐. 얘는 마이너스 y 넘어가면 y는 3x지. 그리고 얘는 만약에 x 마이너스 넘겨서 양을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그다음에 플러스 3분의 2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내가 그림을 이걸 좀 대충 그려놓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렸다면 만약에 얘는 y는 만약에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얘가 L1이고 얘가 L2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 중에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일 거야. 그럼 굳이 따지자면 얘가 요거겠네. 얘가 요거겠지. 그 다음에 얘가 요거겠다. 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찾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찾는 것까지는 보통 요거 아니야. 이거 꼭 안 그려서 풀어도 돼. 안 그래서 풀어도 돼. 왜냐면 얘는 이제 그냥 딱 여기서만 쓰는 문제고 요거는 무조건 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시험에서는 답이 하나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구하시고 그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것을 구하시라고 하는 경우는 좀 많아. 그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함수 형태로 바꿔서 보면 되겠지. 그러면 질문이 268쪽까지였나? 268쪽까지 좀만 쉬었다가 질문 좀 해봅시다. 에어컨이 오늘 그렇게 한참 어제는 생생하게